이번에는 잠참의 두 번째 시로 눈 오는 날 귀경하는 무판관을 전송하며 백설가송 무판관 귀경이란 시입니다. 8월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혹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시입니다. 지은이 잠참은 715년에 태어나서 770년까지 살았네요. 강릉 사람으로 선조의 고향이 남양이다. 본래 명망 있는 관료 집안 출신이었으나 부친 때에 가세가 몰락했다. 따라서 공업을 이루어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의 평생의 염원이었으며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5년여간 안서와 북정 등의 서부 변경 지역에서 종군하기도 했다. 변경에 있을 때 그곳의 황량한 풍경과 혹독한 기후 환경, 전쟁의 참혹한 모습과 병사들의 고통, 소수민족들의 풍습과 문물 등을 많은 시로 남겨 중국 문학사상 변세시라는 새로운 시의 영역을 확립했으며 고적과 더불어 이른바 당대 변세시파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으로 추앙받았다. 변세시, 변두리 변자에다가 변방 세자입니다. 국경세, 세웅지마을 때 나온 거요. 변세시는 그러니까 국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고충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또는 변방의 색다른 풍경 같은 것을 읊은 시를 변세시라고 합니다. 시집으로 잠가주시가 8권이 있으며 현재 400여 수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시가 좀 깁니다.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오는 날 귀경하는 무판관을 전송하며 백설가송 무판관 귀경. 한문대로 해석한다면요. 백설, 흰눈이 내리는 날 무판관이 귀경,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가송, 음악으로 전송하며 정도 되겠네요. 잠참, 북풍이 대지를 몰아부니 백추가 꺾이고 오랑캐 하늘엔 8월에도 눈이 날리네. 한밤 사이 후련히 봄바람이 불어서 천그루 만그루에 백꽃이 피어난 듯하네. 눈송이 어지러이 주렴 안으로 날아들어 장막을 적시니 갓옷도 따뜻하지 않고 비단 이불도 얇게 느껴진다. 장군의 각궁은 당겨지지 않고 도의 철갑은 차가워 입기 어렵네. 사막엔 백장의 두꺼운 얼음이 종행으로 널려있고 수십 머금은 구름은 참담히 만리에 엉켜있네. 중군에서 술을 차려 돌아가는 객을 전송하는데 호금, 비파, 강적소리 가득하네. 저녁눈 어지러이 군문에 내리고 바람 몰아쳐도 깃발은 얼어서 펄럭이지 않는다. 윤대 동문에서 그대를 보내는데 떠나갈 때 눈은 천산길에 가득. 산 돌고 길 굽어 그대 보이지 않고 눈 위엔 헛되이 말 지나간 자국만 남아있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북풍 권지 백추절이고 호천 8월 즉비설이네. 북풍이 권지 땅을 말아서 백초절이고 백초가 꺾이고. 자, 밑에 백초 보니까요. 중국 서북지방에서 자라는 목초랍니다. 겨울이 되면 줄기가 말라서 흰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백초라고 한답니다. 북풍이 땅을 말아 백초가 꺾이고 호천 8월에 오랑캐 하늘엔 8월에도 곧 비설이네. 설, 눈이 비 날리네. 자, 8월이니까 음력 8월일 겁니다.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 되겠네요. 9월 말이나 10월. 한 4월쯤 눈이 녹아서 새싹이 트고 한 9월 중순이면 겨울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천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산이 산맥 중에 있는 어떤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북풍이 대지를 몰아보니 백추가 꺾이고 오랑캐 하늘엔 8월에도 눈이 날리네. 호리여 이랴 춘풍내하여 천수만수 이와게네. 홀 갑자기 여 같아졌네. 뭐가요? 뒤가 전부다. 자, 여자를 가장 나중에 해석할 겁니다. 홀 갑자기 일야 하룻밤 사이에 춘풍내하여 봄바람이 불어와서 천수만수 천구루 만구루 이화계 이화 백꽃이 핀 것 여 같네. 자, 아까 8월에 눈이 날린다 했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온통 대지가 하얗게 눈이 덮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홀 갑자기 이랴 하룻밤 사이에 춘풍내하여 봄바람이 불어와서 천수만수 천구루 만구루 이화계 백꽃이 핀 것 같네. 하룻밤 사이에 온통 세상에 눈에 덮인 모습을 백꽃 핀 것처럼 백꽃 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산입 주렴 슴나막이니 호구 불난 금금박이네. 자, 눈송이가 산 흩어져 주렴 안으로 입 들어와 라막 비단 장막을 습 적시니 호구 여우 가죽으로 만든 옷도 난 따뜻하게 느껴지지 불 아니하고 금 비단 이불도 박 얇게 느껴지네. 아주 호화롭지요. 만약에 안서도우부 있을 때 장석이었다면은 문서 담당했다면은 안서도우부의 도우는 그 당시 고선지 장군이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장군이 거처하는 곳은 다 비단으로 되어 있네요. 자, 최고의 장군이 거처하는 곳이 춥다면은 시설이 허술한 병사들은 얼마나 추울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눈송이가 산 흩어져서 주렴 안으로 입 들어와서 라막 비단 장막을 습 적시니 호구 여우 가죽옷도 난 따뜻하게 여기지 불 아니하고 금금박이네. 비단 이불마저 얇게 느껴지네. 장군 각궁 부득공이고 도호철의 냉난착이네. 자, 우선 그 각궁을 볼까요? 뿔각자에다가 활궁자인데 짐승뿔로 장식한 단단한 활. 대부분 물소뿔로 만들었었지요, 당시. 자, 그 다음에 득자는 얻을 득자로 쓰이지 않았고 여기서는 능할 득자입니다. 영어 조동사 can과 같아서 뭐뭐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부득하면 할 수 없다고, 부득공하면 당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될 겁니다. 도호입니다. 도호부의 최고 책임자. 당나라 때는 북정도호부, 선우도호부, 안동도호부, 안남도호부, 안북도호부, 안서도호부 등의 6군데가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만약 안서도호부 있을 때 이 글을 썼다면은 여기 도호부는 아까 말한 대로 고선지 장군일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장군 각궁, 장궁의 활도, 장궁의 뿔로 장식한 단단한 활도 부득공이고 공, 당길, 득, 수가 불 없고 왜요? 깡깡 얼어서 추위에 얼어가지고 활도 당겨지지 않고 도호의 철로 만든 옷이니까 아마 갑옷 정도 되겠지요. 도호의 갑옷도 냉, 차서, 착, 입기가 난 어렵네. 자, 옷이 뻣뻣해집니다. 가죽옷 같은 거 추우면요. 그래서 입기가 힘들죠. 저도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할 때 한겨울 혹한기 훈련 나가서 텐트 안에서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군화를 신으려면은 군화가 깡깡 얼어서 신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네요. 장군 각궁
부득공하고 너무 추워서 장궁의 뿔로 장식한 활도 공 당길 득수가 불없고 도호의 철로 된 갑옷도 냉 차서 착 입기가 난 어렵다네. 한해 난간 백장빙인데 수은 참담 말령이라. 한해입니다. 넓을 한자 바다의자인데 대사막을 이렇게 표현했다네요. 넓은 사막. 사막 도처에 두꺼운 얼음이 쌓여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네요. 난간, 가로막을 난자, 막을 간자, 가로와 세로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 백장이네요. 백장. 장자가 길장자인데요. 10척을 1장이라고 한답니다. 1척은 30.3cm입니다. 그래서 월척이란 얘기 있죠. 1척을 넘었다. 물고기 잡았을 때 30.3cm를 넘는 거 잡았을 때 월척이라고 하죠. 그러면 1척이 30.3cm니까 1장은 3m가 넘네요. 그러나 여기선 백장 하면은 막연히 그냥 두껍다, 길다 그런 뜻입니다. 백장비 넘은 두꺼운 얼음이란 뜻이랍니다. 자, 참담, 참혹할 참자에다가 맑을 담자네요. 구름이 짙게 드러워진 모습을 표현한 거라네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한해 넓은 사막엔 백장빙이 두꺼운 얼음이 난간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한해 넓은 사막에는 백장빈, 백장이 되는 얼음, 두꺼운 얼음이 난간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수운, 근심을 드리운 구름은 참담, 짙게 드리워져서 만리응이라 만리에 얽혀있네. 자, 이곳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구름이 아주 낮게 드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내리려고 하는 시커먼 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막에는 온통 얼음이고 하늘에는 온통 짙게 드리운 구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해 난간 백장빙인데 넓은 사막엔 백장빈 두꺼운 얼음이 난간 종잉으로 널려있고 이리저리 널려있고, 수운 수심 머금은 구름, 짙은 구름은 참담, 짙게 드리워져서 만리에 얽혀있네. 중근 치주 음귀객인데 혹은 비파여 강적이네. 중군에서 중군 장군이 거처하는 곳이겠죠. 치주 술을 마련하여 마시면서 귀객 돌아가는 손님을 전송하는데, 돌아가는 손님은 아까 제목에 나왔었지요. 무판관이라고. 아마 그 무판관이 임무를 잘 완수하고 아마 보고하러 서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호금 비파여 강적이네. 호금이 울리고 비파가 연주되고 강적이라는 피리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 무판관이 일을 잘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이때 분위기가 전투에서 계속 이길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바깥은 춥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밝네요. 중군 치주 귀객인데, 중군에서 치주 술을 장만하여 마시면서 귀객 돌아가는 무판관을 전송하는데, 호금도 연주되고 비파도 연주되고 강적도 연주되고 있네. 분분모설 하원문인데 풍철홍기 동불번이네. 자, 원문 보겠습니다. 끌채원자에다가 문문자네요. 군문, 군대의 문이랍니다. 옛날 군중에서는 수레의 끌채인 원목을 서로 교차하여 문을 만들었다. 자, 분분이 날리는 모설 저녁눈은 군대의 문에 내리고, 막사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풍철, 바람이 당겨도 바람이 불어도 홍기, 붉은 깃발은 동 얼어서 번 나부끼지 불 않네. 깃발이 젖어가지고 꽁꽁 얼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도 나부끼지 않네요. 분분모설 어지러이 날리는 저녁 눈은 원문, 군문에 내리고, 막사 주변으로 눈은 내리는데, 풍철, 풍철 홍기, 바람이 홍기를 당겨도, 바람이 홍기를 흔들어도 동불번이네. 깃발이 얼어서 나부끼지 않네.
윤대동문 송군거인데 거시설만 천산로. 자, 윤대 볼까요? 중국 북서쪽 신강성에 있는 지명이랍니다. 지명. 자, 천산 보겠습니다. 천산은 기련산이라고도 하고 신강성을 동서로 가로질러 6천여리에 걸쳐 있는 산. 천산, 기련산의 위쪽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윤대동문, 윤대지방의 동쪽 문에서 군 그대가 거 떠나는 것을 송전송하는데, 거시 떠나갈 때 설 눈이 천산로, 천산의 길에 만 가득 차 있네. 자, 눈이 가득한 천산지방을, 만년설로 덮이는 천산지방을 지금 천산지방에서 서로 이별하고 있네요. 윤대동문, 윤대의 동쪽문에서 군 그대가 거 떠나는 것을 보내는데, 송별하는데, 거시 떠나갈 때 설 눈은 천산로, 천산의 길에 만 가득 차 있네. 산휘 로전 불견군이고 설상공유 마행천에. 산휘 산이 돌고 로전 길이 굽어 군 그대는 견 보이지 불 아니하고. 이제 작별했네요. 설상 눈 위에 공유 헛뒤에 남아있다. 뭐가요? 마행처 말이 간 곳, 말이 지나간 발자국만이 남아있네. 자, 이제 이별했네요. 산회로전 산은 돌고 로전 길은 굽어 군 그대는 견 보이지 불 아니하고. 설상 눈 위에는 공 헛뒤 마행처 말이 간 곳, 말이 간 발자국만이 유 남아있네. 8월에도 추위가 엄습하는 혹독한 환경이니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요? 혹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변세시입니다. 해석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 귀경하는 무판관을 전송하며. 잠참 북풍이 대지를 몰아부니 백주가 꺾이고 오랑캐 하늘엔 8월에도 눈이 날리네. 한밤사이 호련히 봄바람이 불어서 천그루 만그루에 백꽃이 피어난 듯하네. 눈송이 어지러이 주렴안으로 날아들어 장막을 적시니 가죽옷도 따뜻하지 않고 비단 이불도 얇게 느껴진다네. 장군의 각궁은 당겨지지 않고 도호의 철갑은 차가워 입기 어렵네. 사막엔 백장의 두꺼운 얼음이 종잉으로 널려있고 수십 머금은 구름은 참담히 말 위에 엉켜있네. 중군에서 술을 차려 돌아가는 객을 전송하는데 호금, 비파, 강적술이 가득하네. 저녁 눈 어지러이 군문에 내리고 바람 몰아쳐도 깃발은 얼어서 펄럭이지 않는다네. 윤대 동문에서 그대를 보내는데 떠나갈 때 눈은 천산의 길에 가득. 산 돌고 길 굽어 그대는 보이지 않고 눈 위엔 헛되이 말 지난 자국만 남아있네.